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이제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번에는 달력을 한번 볼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 설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 설이다 보니까 앞뒤로 월요일과 수요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고, 그래서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5일간의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올해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렸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몇 시간 걸렸다, 또 돌아올 때는 몇 시간 걸렸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TV를 켜면은 나오는 뉴스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귀성, 그러니까 고향 가는 거는 2월 4일 오전, 서울에 돌아오는 것은 2월 5일 오후 가장 붐빌 거라고 합니다. 이때를 가급적이면 피하셔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한국교통연구원이 전화설문을 통해서 9,000 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유선 전화로 3,510가구, 인터넷 전화로 1,314가구, 또 유선이나 인터넷 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4,176가구까지 포함해서 총 9,000가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3%라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날짜별로 이동 그 인구를 한번 예측을 해본 건데요. 이걸 보니까 역시 2월 5일 설 당일날 이동 인구가 가장 많네요. 884만 명, 885만 명이 이날 하루, 그러니까 여기 이동에는 뭐 귀성, 귀경 혹은 또 개인적인 어떤 뭐 여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쨌든 이날 하루 동안 이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884만 6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유일하게 800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설 다음 날 2월 6일이 784만 명,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설 전날이 670만 명. 네, 그러니까 설을 전후로 해서 뭐 귀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시고, 또 설 다음 날까지도 역시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월 7일은 평일인데 이때도 뭐 휴가를 내시는 분들 이때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때도 618만 명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결과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목적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귀성과 여행 그리고 귀경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쪼개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게 봤더니 자, 일단은 뭐 주말까지만 해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귀성객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설 연휴 이제 첫날
이제 설 전날이죠. 설 전날 2월 4일 월요일에 귀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귀성객의 몇 %가 어느 날짜에 이동하느냐를 보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비교를 해야 되겠죠. 전체 귀성객이 100명이라고 봤을 때 37명이 설 전날 이동한다. 그리고 설 당일날 30%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 두 날에 설 전날과 설 당일날 고향을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뭐 아마 설 당일날은 그렇게 멀리 가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뭐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이 설 전날 이제 가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 아마 가시는 분들이 설 전날 이동을 하시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귀성은 설 전날, 당일날 또 역시 상당히 붐빌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뭐 주말에 좀 이동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그렇게 아주 힘들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귀경.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떻냐 봤더니 이건 상당히 좀 쏠려 있습니다. 설 당일날 39.8%, 40%가 이날 몰려 있고 47.4%가 설 다음날.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 날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설 당일날 아니면 당연히 이제 연휴 마지막 날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는 날은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데 금요일 날 퇴근하고 갈 수도 있고 토요일 날 갈 수도 있고 일요일 날 갈 수도 있고 설 전날 갈 수도 있고 설날 아침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나눠지지만 돌아오는 것은 설 당일날과 설 다음날 두 날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귀경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연휴입니다. 이게 이제 연휴가 주말 뒤에 붙어 있느냐, 주말 앞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설이 목요일이어서 수, 목, 금, 토, 일로 연휴가 잡혀 있다면 그때는 귀성이 더 힘들겠죠. 귀경은 좀 더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올해는 귀경이 조금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 전날 가시는 분도 한 18.6% 되시고 설 당일날 이제 아마 차례를 지내고 바로 아마 여행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21.4% 그리고 설 연휴 마지막 날 이제 어떤 뭐 차례를 지내고 친척들 다 만나고 나서 뒤에 휴가를 내고 뭐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쨌든 여행 관련된 이동이 또 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또 조금 쪼개서 나눠보면 시간대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봤더니 더 명확합니다. 자, 귀성은 설 전날 오전에 가장 많습니다. 25.6%가 설 전날 오전에 이동하겠다 라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설 당일날 오전에 이동하겠다가 20%. 요렇게가 귀성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 전날 오후도 있을 수 있는데 설 전날 오후에 가느니 차라리 그냥 설 당일날 아침에 가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 전날 오전을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때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니까. 그 귀경, 집으로 가는 거는 설 당일날 오후가 32.7%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설 다음날 오후가 31.2%로 두 번째로 많고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설 당일날 오후가 더 많죠. 그래서
설 당일 오후를 피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그러실 거면 다음날, 설 다음날 오전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시댁에서 하루를 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날 차례를 마치고 또 처갓집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제 친정으로 가는 그런 개념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귀성은 약간 오전에 이동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귀경은 오후에 이동하려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서, 뭐 날짜를 못 바꾸더라도 뭐 시간대라도 조금 변칙적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 그나마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이 연휴 때는 언제 출발하더라도 여유 있게 가기는 어려울 거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뭐 주말에도 차가 많이 밀리니까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 지금 고속도로가 워낙 많이 뚫려 있으니까요. 자, 서울 도시간 예상 평균 소요 시간을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버스 예상 소요 시간이고요. 그냥 표시되는 거는 이제 자동차 예상 소요 시간이고, 이 자료는 과거 자료에 기반한 평균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시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과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울 대전 구간 같은 경우는 귀성은,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시간이 적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귀경은 더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부산 가는 것도 가는 거는 좀 괜찮은데 오는 거는 밀리고, 이게 이제 아까 사실 그거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귀성 날짜는 좀 분산이 되고, 귀경은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다 귀성은 좀 예상 소요 시간이 짧아지고, 그렇죠? 귀경은 조금 더 예상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지금 예측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 걸릴 거다라는 예측이고요. 이건 사실 뭐 딱 들어맞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서울, 광주 같은 경우는 귀경하는데 8시간 20분. 서울, 울산도 귀경에 8시간 10분. 거의 뭐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서울, 광주와 서울, 울산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정말 힘들겠네요. 네. 정말 힘들겠습니다. 대전만 해도 귀경이 4시간 40분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대전은 귀성이 3시간, 귀경이 4시간 40분. 목포는 9시간 10분이네요, 귀경이. 야, 뭐, 참, 말이 9시간 10분이죠. 이거는 뭐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차에서 보내야 되는. 왜냐면, 뭐, 이게 체감하는 거는 아마 훨씬 더 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길을 많이 선택하느냐 봤더니 30%가 경부선. 압도적이네요. 10명 중에 3명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자기는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5%는 서해안선을 타고 이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분산이 되고 있는데, 뭐 호남선, 남해선, 중부내륙선, 중부선, 영동선, 중앙선 뭐 이런 순으로 쭉쭉쭉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온 이상 경부선을 굳이 이용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날 당일날 경부선이 조용하고 다른 뭐 중부선이 더 북적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새는 뭐 워낙 그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면 그 상황,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부도 뭐 항상 뭐 설 연휴나 추석 연휴에 특별 교통 대책을 내놓죠. 대중교통을 좀 증편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고속버스는 평소에 5,280회 운행하던 것을 6,480회, 1,200회 정도가 증편이 되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2.7%. 그러니까 평소보다 3% 정도 더 배차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열차는 한 3.6% 늘어나서 832회, 항공기는 1.7% 늘어나서 532회, 여객선은 20% 늘어나서 879회. 뭐 횟수를 얘기하면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 않는데 퍼센테이지가 가장 좀 눈에 와닿죠. 네. 일단 고속버스와 여객선을 증편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열차나 항공기는 그렇게 미미한 수준인데, 왜냐하면 이미 열차나 항공기는 거의 뭐 풀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는 차가 거의 없이 운영해 오고 있고, 또 열차 같은 경우는 그 철로가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철로가 이제 쭉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철로에 무작정 막 투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열차도 제한이 있고 또 철로 상황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항공기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비싼 거를 항공사가 이미 최대한 100% 굴리고 있는데 이거를 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도 한 1.7% 늘리는 거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야죠. 네. 그에 반해서 여객선은 좀 그래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좀 안전과 관련된 대책들도 역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것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사실 매년 매 연휴마다 나오는 건데요. 물론 뭐 좀 더 강화된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죠. 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졸음 쉼터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한다든지, 임시 화장실을 좀 늘리고 졸음 쉼터의 진출 입로를 연장한다든지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성 안심 휴게 시설 조성. 요새 몰카 범죄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어떤 불안감에서 조금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몰카 탐지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휴게소의 여자 화장실이나 수유실을 점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국토부가 내놨고요. 또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자동차 제작사별로 휴게소나 이런 곳에서 이제 무상 점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제조사별로 아마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곳이 있고 안 나와 있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 제작사는 어느 휴게소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무상 점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올해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2월 4일 0시부터 2월 6일 24시까지 월화수 이 3일 72시간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무료화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걸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3일에 진입을 했더라도 2월 4일에 통과를 하면,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돈을 안 내고요. 2월 6일에 들어와서 2월 7일에 나가면 역시 무료 혜택을 받게 되죠. 18개 민자고속도로도 역시 포함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수도권 지역은 대중교통 운행이 연장됩니다. 밤 막차가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광역철도는 새벽 1시 50분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설 당일과 다음날 귀경하시는 분들이 늦게 이제 도착하시는 경우에 어쨌든 집에까지 안전하게, 또 택시가 이때 또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또 연휴에 쉬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이 좀 연장 운행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노선도 확대됩니다. 현재 그 고속버스, 우등 고속을 넘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또 선보였는데, 현재는 14개 노선까지만 있었는데 이것을 25개 노선으로 좀 확대해서 운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시간 운행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거의 누워서 가고, 또 이제 커튼도 쳐져 있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목포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9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광주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8시간, 울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8시간, 이런 분들은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기간에 조금 알아두시면 유용한 앱들 미리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교통정보센터 통합교통정보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휴게소 정보, TVN 교통방송, 이런 앱을 다운받으면 실시간 도로 상황이나 정보를 좀 빨리빨리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코레일톡, 또 수서고속철도 SRT, 그다음에 고속버스 모바일, 공항 가이드, 또 시외버스 승차권 예매, 시외버스 모바일, 이런 것들이 좋은 또 팁이 되겠죠. 기타 119 신고, 이런 응급 의료 정보 제공, 또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정보, 오피넷,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한 앱이 되겠죠. 오피넷은 기름값, 어디서 주유하면 좋을지를 미리 알면 계획을 세워서 어느 A 휴게소가 제일 저렴하니까 나는 A 휴게소에서 넣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면 좀 알뜰 주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꿀팁이 되겠네요.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그런 교통 대책들 내용 살펴봤고요. 또 언제 어느 고속도로가 좀 차량이 많을지를 한번 미리 살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그 결과였는데요. 내려가시는 거는 설 전날 오전 가장 붐비고요. 올라오시는 거는 설 당일 오후에 가장 붐빌 거라는 거, 그때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눌러주셨고요.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과 재미있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